네,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는 거는 어로스 익스트림 T46 바이오스에 7950X 16코어짜리가 꼽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공랭 쿨러를 올렸습니다. 네, 공랭을 달았어요. 순행을 빼고. 공랭은 피어레스 어쌔신 120 SE 버전, 꽤 성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 공랭 쿨러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랭 쿨러가 동일한 퍼포먼스를 낼 거라고는 얘기 못 드리겠고, 그래도 공랭에서 성능 잘 나오는 애들은 이 정도는 되더라 정도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공랭 쿨러를 달았고요. 시간이 좀 많이 늦었는데 제가 원래 오늘 이거 하겠다라고 커뮤니티에 얘기를 했는데 집에 와서 밥 먹고 잠깐 누웠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출근 전까지 계속 찍을 예정이고요. 공랭 쿨러로 뭘 할 거냐, 일단 이 공랭 쿨러로 그냥 부팅시키면 온도가 높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온도가 높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일단 온도를 잡아야겠죠. 온도를 잡고, 그리고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까지 보고, 그리고 가능하면 싱글 부스트 클럭을 좀 더 올려 보려고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론만 가지고 있어서. 모든 실험은 가설부터 시작하죠. 싱글 부스트를 좀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가설을 제가 세워서, 어이구야, 야, 부팅만 됐는데도 쿨러가 돌아요. 자, 한번 볼까요? 부스트 쿨러까지 라이젠 마스터로 보자. 안정화는 시네벤치 R23이 돌아가는 정도 수준으로 볼 거고요. 제가 최근에 커뮤니티 글 쓴 게 엄청 핫했는데, 거기 보시면 AVX라는 내용이 있어요. AVX가 돌아가는 수준은 공랭으로는 안 될 겁니다. 어랍쇼? TDC에 걸렸네요. TDC에 걸려서 성능이 그래도 제법 나오네요. 38,000, 아니 37,000. 수냉 쿨러 대비 한 500점 정도 낮다고 보면 됩니다. 수냉 쿨러 대비 500점. 예. 일단 스샷 하나 뜰까요? 나쁘지 않아요. 워낙에 쿨러가 잘 나와서. 근데 부스트 클럭은 별로 안 터지죠? 왜냐면 TDC에 걸렸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100% 치잖아요. 이게 100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스로틀링 만들어냅니다. 더 못 올라가게. 아마 저거 풀면은 온도 95도까지 올라가면서 스로틀링을 조금 해소하고, 얘가 지금 5도 정도 마진이 있죠. 온도가 5도 정도 마진이 있었고, 그 5도만큼 클럭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을 텐데 의미가 없습니다. 스로틀링이 발생하는 범위 내에서는. 아이고, 100점도 높게 나왔네. 자, 100점짜리는 갱신하자. 그리고 지금 여기 40도 뜨는 거는 무시하세요. 이게 제가 90도는 봤으면서 40도는 왜 무시하라고 하냐면, 저번 영상에도 한번 설명한 적 있지만, 지금 라이젠 마스터에 나오는 온도는 얘입니다.
엄청 높죠? 근데 이거는 부스트 시키면 요 밑에 있는 CCD 온도랑 비슷하게 올라가요. 지금 실질적으로 CPU 온도는 CCD 온도로 봐야 됩니다. 쿨러가 CCD 온도 기준으로 돌아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실질적으로 코어 온도는 얘고요.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 온도 보세요. 요거 비슷하죠? 조금 높아요. 조금. 이게 전체 다이 온도고 밑에 이제 그 CCD별로 1번 CCD, 2번 CCD에 대한 온도인데 이게 실질적 코어 온도고 코어 온도만큼 다이 온도가 올라가는, 그래서 살짝 미묘하게 높아요. 미묘하게 높고 0.3도 정도 높죠. 그치만 이제 그 아이들 상태에서 봤을 때는 CCD 온도가 낮아야 됩니다. CCD 온도가 보통 30도 전후 30도 중반을 넘지 않을 정도, 아이들 상태에서. 왜냐면 이게 아이들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워낙 부스트 온도가 높아서. 아무튼 순정은 요 정도로 보도록 하고, 순정이 요 정도면은 뭐 성능은 좀 기대가 될 만하네요. 일단 온도를 잡고 최대한 성능을 뽑으려면은 7950X 같은 경우, 제가 커뮤니티에 새로 글 쓴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은 제가 포지션을 좀 바꿨습니다. CCX 1개짜리 제품에 대해서는 커브 옵티마이저를 추천하는데, CCX 2개짜리 제품에 대해서는 수동 오버클럭을 추천해요. 수동 오버클럭 플러스 하이브리드 OC 기능까지 챙겨야 싱글 성능까지 같이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할 거예요. 일단 지금 수동 오버클럭을 할 건데, 한 1.25 정도 줬을 때 수동 쿨러에서 쓸만 했는데, 공랭이니까 1.2 정도, 1.2 줘 볼까요? 무서우니까. 아마 제 생각에 1.2V 정도는 충분히 돌아갈 것 같습니다. 아까 TDC 제한이 걸렸었죠. TDC, 그래. TDC 제한은 PBO를 활성화시키면 풀리기도 하지만 수동 오버클럭 하게 되면 또 풀려요. 540까지 풀려있죠. 얘도 720, PPT도 810까지 수동 오버클럭 건드리게 되면 풀려버립니다. 온도 준수하죠. 클럭은 지금 가장 낮은 클럭에서 도는 겁니다. 제가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오토 상태에서는 수동 오버클럭 하게 되면 45배수로 돌아요. 온도 자체가 45배수에도 33,000점 나오죠. 33,500점. 온도 자체가 80도가 안 나오죠. 매우 착하죠.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0.02에서 1.2에서 1.23V 정도로 1.23으로 해볼게요. 전압을 너무 낮게 주면 클럭을 올릴 수가 없어요. 성능을 최대한 뽑아먹기 위해서는 클럭을 높여줘야 되는데, .23. 실질적으로 제가 클럭을 인가를 하면 45배수보다 더 높이면 온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압만 잡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마진을 줘야 돼요. 저는 그 마진을 한 90도
90도 언더에서 쓰는 걸로 잡겠습니다. 보통 가장 적절한 온도는 제 생각에 온성비가 가장 좋은 거는 80에서 85도 정도, 못해도 90을 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열렸네. 라이젠 마스터 같이 킬 때 버그인데 이거 좀 작죠? 평소보다 작아 보이죠? 이러면 실행이 안 돼요. 이거 아무리 눌러도. 온도만 볼 겁니다. 자, 80도 넘었죠? 이거 클럭 주면은 한 85, 86, 87, 90도 언더는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83까지 올라가네. 확실히 순행 쿨러보다는 조금 온도가 높습니다. 순행 쿨러는 제가 1.25V로 썼었는데 1.22 정도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자다 일어나서 목이 좀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목소리 좀 이상한가요? 1.2 정도로 놓고 CCX 2개짜리 수동 오버 하시는 분들은 이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per CCX. 왜냐하면 이 두 개 수율 차이가 너무 높습니다. 1번, 2번 수율 차이가 1번은 제가 이미 그 순행 쿨러에서 어느 정도 견적을 봤기 때문에 54도 아니 54배수, 54배수, 55배수는 아마 안 돌아갈 거예요. 54배수에 요거 정도 해볼게요. 하나하나 잡을 겁니다. 지금 안정화 툴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아요. 안정화 툴이 AVX를 안 쓰고 싶은데 AVX 쓰게 되면 수동 오버클럭은 하면 안 돼요. 네, 커브 옵티마이저가 훨씬 낫습니다. AVX를 쓸 정도로 돌릴 거면. 제가 그 커브 옵티마이저 값 잡아놓은 것도 있는데 한번 그걸로 돌려볼게요. 근데 이제 AVX를 안 쓰는 수준에서 안 쓰는 수준에서는 프라임 스몰 테스트가 AVX를 안 쓰면은 시네벤치 R23 요거보다 부하량이 적어요.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아이고. 일단 부스트 되고 있고 온도 88. 와 높네. 90도 넘겠네. 이 정도면은 전압도 낮춰야겠네. 역시 1.2V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1.2V에 빡세게 넣지 않고 54배수 정도만 넣어볼게요. 노 시그널이라고 나오는 거는 컴퓨터를 재부팅 중입니다. 방송에 이상 있는 거 아니고요.
54배수 정도면 돌릴만 할 것 같아요. 전압 인가량도 그렇지만 얘도 85도까지 올라가네. 왔다며. 86도. 클럭을 인가하니까 온도가 꽤 많이 올라가네요. 얘가 아까 45배수에서 거의 10도 이상 올랐다 보면 되겠네. 점수가 CCX 2번이 여기선 0번 1번이니까 아무튼 두 번째 CCX가 45배수로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37,000점 거의 가까이 나오죠. 네. 자, 아마 볼 것도 없을 텐데 제가 이미 많이 돌려봤어요. 수냉 쿨러에서. 공냉에선 처음 돌리는 거긴 한데, 근데 아마 1.2V에 54배수 정도 돌아갈 겁니다. 대신 이제 온도가 높다 보니까 쿨러가 계속 도네요. 아, 이거 CCX 2번 배수 넣으면 90도 넘을 것 같은데. 네, 37,152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 90도 넘었어. 네, 못쓰겠다. 90도 넘어도 괜찮으시다고 하신 분은 쓰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 목표치가 90도보다 좀 낮은 게 목표라. 확실히 순행 대비 빡세긴 하네요. 여기서 전압을 더 낮추면 클럭을 낮춰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18로 54배속 돌아갈련지 모르겠습니다. 1.18. 지금 코어 수율을 보면은 제가 7600X ES 샘플이랑 7700X 그리고 7950X ES 샘플이랑 7950X 이렇게 4종을 써봤고, 근데 사실 ES는 의미가 없어요. ES는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7700X랑 7950X 두 개 써본 셈인데, 모든 샘플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30분 모든 샘플을 대변할 수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개 CPU에서 수율을 한번 볼 때, 일단 가장 좋은 수율은 당연히 CCX 아니 CCD1 1번, 지금 수치상 0으로 표시되는 요 첫 번째 CCD가 가장 전압 수율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7700X의 CCD, 그건 CCD 하나짜리죠. 걔가 두 번째로 수율이 좋고, 마지막으로 7950X의 CCD 1번, 그러니까 두 번째 거 CCD, 두 번째 CCD가 그게 마지막으로 수율이 좋은 편인데, 좋다기보다 가장 안 좋은 거죠. 야, 온도가
쉽지가 않네요, 공랭에선. 이거 CCD 2번 넣으면은 90도. 야이씨. 54배에서 못 돌리겠는데. 오 54배에서 못 돌리겠습니다. 전압을 일단 더 낮춰볼게요. 54배수가 제가 전압 몇 정도에서 돌아가는지 몰라요, 아직 지금. 근데 일단 제가 수냉쿨러에서 1.25로 54.75까지 넣었거든요. 55배수는 1.26 정도 필요하더라고. 근데 26 하면 제 수냉쿨러 360 수냉쿨러 기준으로 지금 실온에서 제 방이 어느 정도일까? 덥다 그래야 되나? 겨울이면 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1.26V 정도 넣으면 90도가 넘어요. 돌아갈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까 수율 얘기를 했는데 그 CCD 기준으로 코어의 급이 갈려요. 그래서 급이 갈린다는 소리는 낮은 전압에서 좀 더 높은 클럭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 중에 지금 790X에 들어가 있는 CCD 첫 번째 CCD가 수율이 가장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CCD가 수율이 가장 안 좋아요. 아이러니하죠. 향후 좀 개선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공정 개선되면 점점 좋아집니다. 이거 젠3 때도 그랬어요. 근데 개선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세 개 중에 가장 안 좋은 거를 가장 좋은 거랑 붙여놨어. 그래서 올코어로 오버하면은 안 됩니다. 순정 상태로 아까 돌렸을 때 부스트 되는 클럭 보셨어요? CCD 0번하고 1번이 한 100클럭에서 150 정도 차이가 나도록 돌아갔는데 원래 그러거든요. 젠3 때도 그랬는데, 근데 지금 두 개 수율 차이가 제가 볼 때 꽤 많이 나요. 그래서 올코어 기준으로 오버클럭을 하게 되면 CCD 두 번째 거에 맞춰져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클럭을 많이 못 높여요. 근데 같은 전압을 만약에 예를 들어 올코어 부스터로 안정화를 봤어요. 그러면 그 전압에 퍼코어로 넣게 되면 첫 번째 CCD 클럭을 좀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같은 전압에서. 물론 온도 수치를 봐야겠지만 온도가 더 올라갈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정도 온도면은 두 번째 거 인가했을 때 90도. 이것도 좀 걱정되네. 아무튼 그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1.16으로 돌아가네. 한 5분만 돌려볼게요. 5분만. 원래 더 돌려야 되는데 지금 항상 제가 얘기 드리다시피 방송이다 보니까 시간이 막 5분 10분 기다리면은 엄청 방송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분 정도 돌려보고요. 실질적인 안정값은 아닐 테니 이걸 보시는 분들은 그대로 수치를 따라 하지 마세요. 방법을 이해하셔야지. 수치를 따라 하시면은 제가 방송 중에 보이고 있는 이런 값들은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값이고, 제가 방송 종료 후에 새로 안정화를 따로 합니다. 제가
제가 방송에서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시네벤치 RE3 기준으로 수동 오버클럭 할 때 최소 30분 그리고 보통은 1시간 이상 돌리시길 바래요. 두 번씩 30분씩 두 번. 야, 54배수가 1.16으로 돌아가네. 이제 수율 좋다 그랬죠? 이게 수율이 되게 좋아요. 얘가 수율이 좋은데 전압 수율 얘기하는 거고, 수율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보통 CPU에서 신경 쓸 거는 한 두 가지 정도인데, 동일한 클럭을 얼마나 낮은 전압에서 돌릴 수 있느냐, 그게 첫 번째로 전압 수율이라고 부르고, 제가 부르는 기준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코어가 몇 클럭까지 버티냐, 이게 클럭 수율이라고 부릅니다. 전압 수율이 아무리 좋아도 클럭 수율이 안 되면 클럭이 안 올라가요. 그 대표적인 게 얘입니다. 얘. 지금 두 번째 CCD가 클럭 수율이 안 좋아요. 전압 수율도 안 좋고. 이 두 번째 CCD 특정 클럭 이상 넣으면은 온도 충분해도 클럭이 안 올라갑니다. 에러 나요. 에러 나고 뭐 돌다가 뻗고. 이게 지금 제가 CCX 두 개짜리 제품의 커브 옵티마이저를 포기하고 수동 오버클럭 플러스 하이브리드 OC를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이 두 번째 CCD가 클럭 수율이 안 좋아서 커브 옵티마이저를 적용하게 되면 스윗 스팟을 잡는 게 매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스윗 스팟 잡는 공수보다 수동 오버클럭을 하는 공수가 훨씬 낮고 금방 할 수 있고요. 또한 지금 수동 오버클럭의 단점을 하이브리드 OC가 모두 커버하기 때문에 굳이 커브 옵티마이저를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커브 옵티마이저 사용이 가능하면 전 되도록이면 커브 옵티마이저를 권장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선 아닌 것 같아요. CCX 1번, 2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커브 옵티마이저로 스윗 스팟을 잡기가 매우 어렵고, 대신 7600X와 7700X의 경우 두 개가 아니라 한 개죠. CCD가. 그렇기 때문에 한 개짜리 CCD만으로 커브 옵티마이저 잡는 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CCAD가 한 개짜리인 7600X랑 7700X는 커브 옵티마이저 사용을 권장하고요. 그 대신 커브 옵티마이저도 그게 있어. 일반 바이오스에는 맥스 값 30까지 밖에 안 들어갑니다. 네거티브 30이요. 근데 지금 코어 잠재력이 네거티브 30 이상 들어가요. 잠재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스를 30보다 더 들어가게끔 되는 바이오스가 아마 곧 지금 출시될 거예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테스트 바이오스가 그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올린 글 내지 올린 영상 참고하시면 그걸로 결과 낸 게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커브 옵티마이저 한 40 정도까지 들어갈 거예요. 40 이상, 올코어 40도 해봤고, 근데 CPU마다 다릅니다. 40 안 들어가는 코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지금 벌써 한 6분 30초 돌렸는데, 지금 한번 스톱 해볼게요. 점수로는 37,000 정도 언저리 나왔고요. 보통 전압 부족이면 시네벤치가 돌다가 금방 뻗어요. 그런데 클럭 수율이 부족하면은 한 20 몇 분, 28분 돌다가도 뻗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럭 수율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무작정 클럭을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클럭 수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미 알아요. 왜냐면 이미 충분히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7950X를. 그래서 지금 클럭 수율보다 낮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압만 만지는 거예요. 전압 더 내릴 수 있을까? 근데 이걸 너무 내리면 또 이걸 못 올려요. 지금 이걸 51배수 한번 줘보겠습니다.
온도가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유가 없으면은 방금 했던 거 다시 해야 됩니다. 전압을 수정하면은 CCX 1번부터 다시 안정성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면 클럭이 낮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게 싫으면 클럭을 내리면 되긴 해요. 클럭 내릴까? 지금 54배수는 하고 싶어서 지금 제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 온도가 몇 도나 나올까 걱정됩니다. 점수 보셨어요? 성능 잘 나오죠? 공냉 쿨러도 성능이 잘 나옵니다. 근데 이 성능이 잘 나오는 이유는 온도를 지금 거의 한계치까지 끌어다 쓰고 있기 때문에 성능이 잘 나오는 거예요. 수냉 쿨러 써도 똑같습니다. 수냉 쿨러 써도 온도 이 정도 쓰면서 저 정도 점수 나와요. 저거보다 조금 더 나와요. 대충 한 300에서 많게는 400, 500 정도 차이. 지금 공냉 수냉 점수 차이가 그 정도 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쓰는 피어리스 아사신 120 SE 버전 쿨러 기준으로 갤러헤드 360 쿨러와 그 정도 차이 납니다. 지금 점수가 동일한 점수대에서는 온도 차이가 한 3, 4, 5, 6 그 조정 3도에서 6도 사이 정도 차이 나는 것 같고요. 생각보다 온도가 많이 안 올랐죠? 예. 1번 CCX가 클럭이 높아서 한번 보여드릴까? 여기 보면 이게 CCD별 온도인데 두 번째 게 별로 안 높죠? 이게 인텔 것도 그렇지만 이런 CCD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그런 CPU의 특징인데 1번 온도에 맞춰놓고 2번을 넣으면은 전체 온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아예 영향이 없는 건 아닌데 미세하게 차이는 받긴 하는데요. 1번 넣고 2번 넣으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2번을 많이 높였다고 1번 전체 온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고요. 이거 인텔 것도 그렇습니다. 인텔 거 P코어 엄청 때려놓고 나서 뒤에다 2코어 엄청 박았잖아요. 2코어에 온도가 얼마나 되든 전체적인 온도에 아주 조금밖에 영향을 안 미쳐서 지금 인텔이 뒤에다 2코어를 계속 붙이고 있는 거예요. 온도적으로 이점이 좀 있거든. 그 대신 전력은 더 먹습니다. 더 먹는데 어쨌든 같은 온도에서 멀티 점수 높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제가 한 3분 돌렸는데 클럭을 더 올릴 거기 때문에 일단 스톱 하겠습니다. 점수는 39,200점 정도 나왔고요. CCD 2번은 지금 이 정도 전압에 53배수는 절대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52배수 정도 시도해보고 안 되면은 좀 클럭을 내리겠습니다. 근데 52 정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언더볼팅 개념인데 클럭은 올리고 있죠. 지금 순정 상태보다 클럭은 올라가고
전압은 낮춰서 온도 잡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자동 부스트 메커니즘을 그냥 수동 오버클럭 하게 되면 꺼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전력을 사용하는 그 메커니즘 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이 AMD 쪽에서 고민이 많을 텐데 이걸로 어떻게 결과를 낼지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로 최근 AMD 코리아에서 제가 낸 결과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도 해보겠다고 테스트 바이오스를 달라 그랬대. AMD 코리아에서 얘기한 건 제 귀에도 들어옵니다. 자, 52배수. 이거 돌아가면 그냥 이걸로 심하게 할게요. 더 올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올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클럭 수치가 돌아가는 전압 수치를 계속 내려서 전압을 내려서 온도를 내리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점수 보이시죠? 거의 4만점 조금 안 돼요. 39,569. 4만점 내면 좋겠는데 95도까지 하면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자동 부스트가 아니라 수동 오버기 때문에 스로틀링은 원래 자동 오버할 때 생기는 거고, 수동 오버라서 95도 마진 잡고 하면 4만점 넘을 것 같긴 하거든요. 보시는 분들도 넘을 것 같죠? 제가 따로 해보진 않겠습니다. 지금 점수 오르는 거 보면 지금 전압 더 줘서 CCD 1번, 2번 두 개 클럭을 조금씩 밀어 올리면은 이거 아마 4만점 넘을 거예요. 점수 어디서 보시냐고 혹시 하시는 분 계실까봐. 보통 점수가 이 위에 뜨죠. 위에 뜨는데 이거 돌리는 중에 있잖아요. 러닝이라고 뜨는 이 상황에서는 여기다 마우스 갖다 대잖아요. 위에 뭐 나왔죠? Your System 렌더링 점수 뒤에 나오죠. 39,531포인트. 이거 계속 갱신됩니다. 여기다 갖다 놓으면 한 바퀴 끝낼 때마다 갱신. 한 바퀴의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평균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돌면 평균을 계속 누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로 계속 조정을 하는 거고요. 왜 이번에 안 바뀌지? 똑같나 점수가? 갱신이 안 되네. 아무튼 평균 점수로 계속 누적시켜서 평균 값으로 계속 30분 동안 평균 값을 돌리는 거고, 온도 자체는 지금 90도 언더, 지금 마음에 듭니다. 이 정도 온도. 이게 와 80도 뻗었어. 52배수 안 돌아가나 봐요. CCD 2번이 물론 제가 한 30분 1시간 안 돌렸기 때문에 CCD 1번 때문에 뻗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CCD 1번은 아까 이거보다 좀 더 오래 버텼으니까 2번을 의심하고, 그래도 꽤 돌아갔으니 이 정도 돌아갈 것 같긴 한데, CCD 2번의 수율이 생각보다 안 좋거든요. 할 일은 많은데 벌써 지금 40분이네. 오늘 결과를 못 뽑아도 제가 출근 시간 되면 방송 종료할 겁니다. 예, 보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일단 지금 공랭 쿨러로 수동 오버클럭이 이 정도 점수 나온다 정도는 일단 보여드렸죠. 온도 잡으면서 온도 더 낮추고 싶으신 분들은 성능을 내리세요. 성능 내려도 순정 상태보다, 순정 아까 37,000, 38,000 이렇게 나오죠.
지금 39,000 나오는데 여기서 성능 낮춘다고 점수가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37,000, 8,000 정도에 맞추면은 온도 충분히 80도보다 낮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닌가? 일단 CCD 1번 얘 온도를 낮추면 됩니다. 지금 백그라운드에서 뭘 많이 할수록 점수가 덜 나오는데, 네, 아무튼 점수야 나중에 한번 더 돌려보면 되고. 지금 두 개 온도 차이 보이시죠? 보통 다이 온도는 1번 온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1번 온도를 낮추면 돼요. 1번 클럭을 낮게 쓰면 돼요. 이거 두 개 맞춰서 써? 51배수? 이거 넣으면 온도 엄청 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시판에서 누가 질문을 했는데 52배수, 50배수 정도 쓰면은 한 70도 언더에 쓸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70도 언더 충분합니다. 50도는 지금 이 코어 퍼포먼스로는 50도는 껌이에요. 껌. 지금 5175로 돌리는데도 지금 82.4도가 나오는데, 또 전압이 50도 넣게 되면 전압을 더 낮게 쓸 수 있어요. 1V 넣어도 될걸? 그러면 온도가 70도가 뭐예요? 더 내려가요. 제가 사실 7700X에서 해본 적이 있긴 있어요. 아주 온도가 착하게 젠3 대비 많이 오른 거죠. 클럭이 온도도 젠3 대비 클럭 올리고 온도 착해. 이거를 AVX 바꿔가지고 불덩이를 만들어놨어. 그러니 욕먹죠 지금. AVX 좋아요. 좋은데 끌 수 있게 해줘. 지금 바이오스에서 AVX 못 끕니다. 끌려면은 프로그램에서 그거 끄게 하는 옵션이 있는 프로그램만 써야 돼요. 그거 끈다 해서 뭐 전압이 착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순정 상태에서. 제가 하도 이거 AMD 탓이다 하니까 AMD 쪽에서 관심을 보이시나. 그래도 깔 겁니다. 잘 만들면 되잖아 지금. 되잖아 이거. 시네벤치 R23보다 부하 심한 작업이 도대체 몇 개나 있어. R23이 돌아가는데 이 전압에 이 퍼포먼스에 AVX 챙기는 거 좋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AVX 쓰는 거 아니란 말이야. 쓰고 싶은 사람만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지원하는 건 좋아. 똑바로 제대로 호환성 있게. 잘 만들었어요. 저는 진짜 처음에 샘플링 테스트 하고서 이런 걸 막 만져보잖아요. 그럼 전 당연히 오버클럭 다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깜짝 놀랐어. 야, 대단하구나. 전 깜짝 놀랐는데, 시중에 그 뭐라 그러죠? 엠바고 풀린 이후에 그 벤치 점수가 공개됐잖아요. 세간의 평가는 별로야. 작업 성능 엄청나죠? 작업 성능은 제가 원래 이 CPU 받기 전에 작업에서 인텔에 밀릴 거다라는 소리를 듣고 받았어요. 근데 아닌 거야. 까보니까 정말 P코어 16개 가지고 이 정도 성능이면 P코어라 표현하긴 했는데, 아무튼 E코어가 아닌 성능 코어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인텔 생각할 거 없이 AMD입니다. 이 작업 성능 엄청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게이밍 성능이 말이 많지. 뻗었어. 그냥 시간 관계상 클럭을 낮출게요.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54배수가 문제인 것 같아.
39,000점은 나올까? 제가 한 5분 돌리다 뻗는 거 보면 안정화 많이 돌리셔야겠죠? 30분, 1시간 기본 그 정도 돌리셔야 실제로 써먹을 만 합니다. 온도가 좀 더 착해졌어요. 뭐 복냉 쓰시는 분들 온도 착해지면 좋으니까. 점수는 그래도 39,000점 나오네요. 지금 뭐 한 86도 나오는 것도 CCD 1번 온도가 거의 대부분이고, 지금 CCD 2번은 아까 보셨다시피 82, 83도 수준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 차이는 같은 전압을 인가했어도 지금 클럭 자체가 53배수, 51배수, 뒤에 80, 5380, 5180 정도의 200 클럭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 200 클럭 정도의 차이가 단지 온도 2, 3도 차이로 지금 돌아가는 게 CCD 첫 번째 CCD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율 차이 보이시죠? 한 2, 3도 온도 2, 3도 올려서 클럭이 200이나 올랐어. 이 수율 차이가 좀 심해요. 두 번째 CCD는 전압 수율도 전압 수율이지만 전압을 더 준다고 해서 클럭이 그렇게 많이 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상한선이 있어요. 클럭 수율 때문에. 아이고야, 291포인트까지 나왔어? 이거 되면 하이브리드 OC는 사실 적용하는 게 되게 간단합니다. 하이브리드 OC를 왜 해야 되냐면, 온도 잘 나오고 뭐 클럭 이 정도 뭐 성능 막 39,000점 나오는데 하이브리드 OC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어떤 조건에서 하냐면, 내가 수동 오버클럭을 했어요. 그 수동 오버클럭을 한 클럭이, 최대 클럭이 자동 부스트 PBO나 아니면 PBO를 사용하지 않아도 순정 상태에서 올라가는 클럭 있잖아요. 그 순정 상태에서 싱글 기준으로 올라가는 클럭만큼 수동 오버클럭이 안 올라가면은, 그러면 하이브리드 OC는 하는 게 좋습니다. 별로 손 들어가지도 않은데 싱글 성능까지 챙길 수 있어요. 이 7950X 같은 경우는 싱글 부스트 클럭이 5700 5.7G예요. 5.7기가 5700MHz까지 싱글 부스트가 되고, 거기에 추가로 온도가 50도 이하일 때 5850까지 올라가는 싱글 부스트의 어마어마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글 성능을 챙기기 위해서는, 수동 오버클럭은 지금 해봐야 5375 들어갔는데, 이거 게이밍 성능 돌리면 이걸로 돌아가요. 5375 C코어 하나만 써도. 그런데 하이브리드 OC를 키게 되면
싱글 같이 그 부하량이 적은 상황에서는 수동 오버클럭이 아니라 자동 부스트로 돌아가서 5700MHz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터집니다. 어차피 올코어로 5.7G 낼 거 아니니까 5.7GHz 올코어로 낼 게 아니니까 싱글 부스트나 혹은 뭐 코어 두세 개 정도도 그 정도 부스트 내는 건 무리 없겠죠. 그래서 자동 부스트 기능을 저부하에선 자동 부스트 기능을 쓰고 고부하에서는 클럭을 낮추면서 수동 오버클럭으로 동작시키는 겁니다. 왜냐면 자동 부스트에서는 성능 효율이 나쁘니까, 전압 성능 효율이 나쁘니까 부하 상태에서는 내가 컨트롤 할게 하면서 수동 오버클럭 넣어주는 겁니다. 난 이 정도 부하량으로 쓸 거야, 이 정도 클럭은 내줘, 이 정도 전압에 이 정도 클럭은 내줘 라고 수동 오버클럭 박아놓고, 그 대신 부하량 적을 땐 네 맘대로 해, 그 대신 최대 클럭까지 터트려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이브리드 OC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 아까 한 5분 돌려서 뻗었기 때문에 지금 한 10분까지만 돌려볼게요. 지금 한 6분 돌았는데 한 4분 정도 더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OC는 정말 어렵지 않고요. 되게 간단해요. 근데 이제 오늘 시간이 되면 하이브리드 OC 뿐만이 아니라 싱글 부스트를 좀 더 부스트 시키는 걸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될 것 같아서 그냥 이론만 세웠는데 아마 잘 돌아갈 것 같아요. 이 정도면 CCD 이번에다 52비트 넣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점수가 나쁘진 않죠, 이 정도면. 39,300점. 온도는 90도 언더. 공냉 쿨러 사용 중입니다. 그 대신 온도가 높아서 지금 공냉 쿨러가 열심히 열일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게 부하 작업이 커서 공냉 쿨러가 팬이 열심히 돌아가는 거지, 부하 작업이 높지 않으면 또 그 정도로 돌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시네벤치 R23 부하량이 커서 그렇지.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다리는 게 너무 지루하네. 이제 입 털 것도 없는데 또 뭘 얘기해드려야 재밌을라나. 일단 요거 이따가 이거 써먹을 거예요. 이거 보세요. CPU 파워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163. 하이브리드 OC 할 때는 요거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164. 수냉 쿨러 하면 이거 200W까지 씁니다. 200에서 높게는 230. 공냉에선 지금 163 정도. 이거랑 또 달라. 이걸로 보자. 지금 백그라운드에서 작업을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느린 겁니다. 온도 보이고요. 제가 보려는 건 요거. 그래, 좀 다르죠? 이거 기준으로 할게요. 190 정도 쓴다. 이거 기준으로 200에서 230까지 써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이거랑 이거랑?
다르네요. 이거는 VDDCR CPU 파워라고 VDDCR에 대한 파워 전력만 표시하고 있는 거고, 이건 VDDCR CPU랑 VDDCR SoC, VDD IO MEM 메모리까지 포함해서 표시하고 있는 거고, CPU를 제외한 부분에서 아마 한 27 정도 쓰나봐요. 27W 정도. 그럼 뭐 메모리 지금 잠깐만 VDD IO 메모리 쪽에 전압을 더 쓰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소린가? 하이브리드 OC가 전력 기준으로 하는데 요걸 기준으로 볼지 요걸 기준으로 볼지는 잘 모르겠어요. 해봐야 알 것 같아요. 10분 됐네요. 일단 점수 한번 보고 300점 조금 안되게 나왔습니다. 39,285점 스톱. 클럭 그냥 이걸로 쓸게요. 제 생각에 아마 CCD 2번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긴 한데, 그거 찾다가 시간 다 갈 것 같고요. 자, 이제 하이브리드 OC 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제가 하이브리드 OC가 정확한 이름이 하이브리드 OC가 아니고요. 이제 그게 보드사마다 달라서 제가 계속 하이브리드 OC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 실제로 기가바이트에서는 액티브 OC 튜너라는 기능입니다. 액티브 OC 튜너라는 기능으로 이걸 제공하고 있고요. 이겁니다. 이거 디세이블 되어 있죠? 매뉴얼로 바꿉니다. 이거 수동 오버클럭 안 되는 상태에서 매뉴얼로 바꾸면은 컴퓨터가 45배수로 돌아요. 네. 그러니까 꼭 수동 오버클럭 하신 상태에서만 활성화 시키세요. 이걸 활성화 시키면 두 개 메뉴가 나오는데, 이 두 개가 뭐냐면은 밑에 거는 온도 제한이고 위에 거는 전류 제한이에요. 두 가지 제한에 대해서 이 세팅을 제공하는데, CPU 온도 리밋이 PBO와 수동 오버클럭 사이에서의 그런 온도 리밋을 제공하는 거래요. 그리고 이거는 커렌트가 전류라는 해석이 됩니다. 공학에서는 커렌트가 전류예요. 그래서 CPU 전류가 전류 제압인데 PBO와 수동 오버클럭 사이에서의 전력 몇 와트에서 바꿀 거냐 이 소리예요. 그래서 보면은 총 3단계로 변화합니다. 기가바이트 기준이고요. 이거는 메인보드 제조사마다 다른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메인보드에서 이 기능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될 거라고는. 근데 비슷하긴 되겠죠. 개념만 잡으세요. 다른 보드 사용자분들은. 근데 아무튼 기가바이트 보드의 AOC, 액티브 OC 튜너에서는 AOT 뭐라 그래야 되지? 근데 본사 쪽에서 AOC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AOC라고 하는데, AOC 기능에서는 총 3단계로 변화를 줍니다. 첫 번째는 지금 예를 들어 여기 45라고 적혀 있죠? 이거 기준으로 설명하면 전류 소모량이 45W보다 낮을 경우 PBO로 동작합니다. 높을 경우 수동 오버클럭으로 동작해요. 그러면 두 단계 아니냐? 요게 있죠. 온도가 90도보다 낮을 경우 수동 오버클럭으로 동작합니다. 90도보다 높을 경우에 PBO로 동작해요. 엔드 조건이기 때문에 결국엔 수동 오버클럭을 동작하려면은 45W 이상 90도 이하여야 돼요. 45W 이상 90도 이하. 그러면 이거 조합에 따라서 3단계 뎁스가 가능하죠. 45W 이하에서는 수동 오버클럭으로, 45W 넘을 경우에 90도가 나올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 오버클럭으로 동작을 하다가 수동 오버가 온도가 너무 높아졌어. 부하가 너무 심해. 자동 부스트 같은 경우는 90도, 95도에서 클럭을 다운시켜서 온도 조정을 하잖아요. 근데 수동 오버는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막 100도 치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부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시네벤치 RE3으로
지금 이 작업을 했는데, 그거를 만약에 제가 뭐 AVX를 실행시키잖아요. 이거 100도 넘을 거예요. 지금 AVX에서 53배수로 그냥 이대로 돌리면은 100도 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100도 넘으면서 CPU가 뻗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전장치를 한 번 더 한 겁니다. 수동 오버클럭의 단점을 모두 보완했어요. 이 하이브리드 AOC라는 기능이. 그렇기 때문에 90도에서 다시 PBO로 바꿉니다. PBO로 바꾸면은 자동 부스트 원리에 따라서 온도를 얘가 클럭을 다운시켜서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부하량이 심한 프로그램 쓸 때도 걱정을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근데 뭐 단점이 하나 있긴 한데, 단점은 뭐냐면은 그게 PBO로 바뀌면서 그 이게 전력량이 확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셧다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안정화 작업에서 거치셔야 되는 거고, 아마 빈번하게 발생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온도 리밋은 저도 90으로 잡을 거고요. PBO 한번 킬까요? PBO 안 켜도 되긴 합니다. 근데 PBO 한번 켜서 예, PBO 리밋, 오버라이드, 여기 커브 값까지 주면 좋은데, 그러면 커브 옵티마이저 안정화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냅두고, 이 커렌트 리밋만 수정할 겁니다. 45W 너무 낮거든요. 아까 올코어 부스트일 때 160W 정도, 라이젠 마스터 기준으로 160W 정도 돌았다고 했죠. 그러면 과연 이 53.75와 51.75가 몇 와트 정도 됐을 때 온도가 클럭 저하 사실상 이 올코어 부스트에서 이 클럭이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 예를 들어 클럭이 한두 개만 써요. 한두 개만, 자동 부스트에서 한두 개만 쓰면 얘가 막 56, 57배속까지 터져요. 근데 이게 코어 수가 늘어나게 되면 뭐 2개, 3개, 4개 하면 57배속 터트리기 애매해지면서 점점 클럭을 다운 시킬 겁니다. 53.75 혹은 그보다 낮게 51배속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죠. 근데 그 어느 정도 임계치를 잡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부하량이 뭐 100 넘어가면 53.75로 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 내가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할 때 그 게임에서는 클럭이 좀 잘 터졌으면 좋겠어. 53.75보다 더 터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게임을 돌리면서 몇 와트 써먹나 보세요. 모니터링 툴 열어놓고 최대 몇 와트까지 써먹는지 보시고, 그거 보고 나서 그거보다 살짝 높여서 여기다 적으면 되는 겁니다. 100으로 잡아볼게요. 저는 100. 100도 일단 싱글 부스트 상황에서는 그렇게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100으로 잡아요. 이것만 수정하면 돼요. AOC 끝난 거예요. AOC PBO 키고 이거 매뉴얼하고 이 CPU 커렌트 리밋만 원하는 수치 넣으면 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간단하죠? 이거 안정화 볼 필요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PBO 기능 그대로 쓰는 거라서. 부팅 잘 되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5800으로 바뀌었죠? 지금 PBO로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전압도 그냥 계속 변합니다. 전압이랑 클럭도 계속 변하고요. 멀티 한번 돌려볼까요? 자, 수동 오버 값으로 바뀌었어요. 보이시죠?
수동 오버클럭 전압도 1.16 고정됐고 온도도 그 정도에서 유지됩니다. 이게 만약에 수동 오버를 90도 근처에서 잡았으면 이거 수동 오버로 됐다가 자동 오버로 됐다가 막 변해요. 그러니까 그 아까 온도 리밋 한 거 있잖아요. 온도 리밋은 넉넉하게 주세요. 수동 오버 한 것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수동 오버클럭의 온도를 좀 넉넉하게 잡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냐? 점수 안 나오는 거는 PBO로 지금 낮은 와트에서 PBO로 돌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와트 부스트 틀 때까지는 PBO로 동작하다가 100을 초과할 때 지금 수동 오버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제가 100와트를 좀 기준을 높게 잡아서 성능저가 조금 나왔네. 아닌가? 아무튼 지금 보시면은 이제 싱글 한번 돌려볼게요. 싱글. 클럭 터지는 거 보이세요? 지금 마트는 33, 42, 53, 100 안 넘죠? 일단 수동 오버클럭 한 것보다 싱글 더 터집니다. 이거 싱글 근데 마음에 안 드네요. 좀만 더 올려볼게요. 이 55배수 이렇게밖에 안 터지는 게 CPU가 지금 전력을 되게 비효율적으로 써서 그런데 저거를 올리려면은 커브 옵티마이저를 건드려야 됩니다.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수치를 기억해 두고 아까 이제 시네벤치 싱글 돌렸을 때 별로 안 높았죠. 한 80으로 좀 낮출게요. 잠깐만 프로필 여기다 저장하고 제가 잠깐 레퍼런스를 불러올 겁니다. 이게 뭐냐면 커브 옵티마이저의 AVX 상태에서의 커브 옵티마이저 잡은 거예요. 제가 14 20, 23, 20, 21, 14, 22, 26 14, 14, 다시 아까 거 불러오고
커버 옵티마이저 값을 줬습니다. 사실 되게 라이트하게 준 거예요. 저거는 AVX 기준으로 돌아가는 값을 잡은 거라서 저거보다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커브 옵티마이저를 넣는 경우 커브 옵티마이저 안정화를 또 따로 보셔야 돼요. 지금 방송이라서 생략하는데 커브 옵티마이저 안정화는 따로 보셔야 되고요. 하는 방법은 진짜 다른 영상 참고하세요. 네, 57배에서 나오죠. 나옵니다. 싱글 부스트. 사용 소모 전략이 많이 줄었어요. 이거 왜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사용 소모 전략이 많이 줄었고요. 스톱. 자, 다시 수동 오버클럭으로 도는 거 보이시죠? 네, 멀티 점수 잘 나오고. 다른 작업할 때 어떨지 볼까요? 뭐 TM5 어이씨 왔다 갔다 하네. 100으로 바꿔야겠다. 이 수동 오버클럭이랑 PBO랑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야씨 55배에서 바뀌었다가 537로 바뀌었다가 가지가지 한다 진짜. 클럭이 계속 요동치는 겁니다. 어이 별로네. 본인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맞추세요. AOC는 본인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맞추고. 좀만 더 늘려야겠다. 벌써 6시 반인데 일단 AOC는 이 정도 보여드렸고요. 사실 TM5도 올코어 부스트로 봐야 맞긴 한데 그러면 좀 낮춰버릴까? (60으로) 할까요? 아니면 120으로 늘려버릴까요? 어차피 커브 옵티마이저 값을 잡았으니까 늘리는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네, 이제 커브 옵티마이저를 안 잡은 경우는 웬만한 부하 작업은 그냥 수동 오버로 돌리는 게 나을 거예요. 성능이 안 나오거든요. 효율성이 떨어져서. 지금 120W가 안 돼서 PBO로 돌아가는 겁니다. PBO로 돌아가는데 지금 올코어 부스트를 55배수 밖에 못 터뜨리고 있어요. 커브 옵티마이저를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뭐야 잠깐만, 올코어가 아니라 잠깐만, 이거 파지티브로 들어갔네. 네거티브가 아니라.
와, 에러 났네. 커브 옵티마이저 안정을 안 보면 이렇게 됩니다. 값을 좀 많이 풀어서 안정화를 봐야 되긴 한데, 지금 안정적인 값을 일부러 좀 풀어서 돌릴게요. 어차피 CCD 2번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이고야. 한 5개 정도 풀까요? 이 정도면 아마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뻗네 그래도. 여기 와가지고 다시 커브 옵티마이저 안정하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커브 옵티마이저는 지금 뭔가 전압 값이 바뀌면 무조건 안정화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세팅 잡아놨던 거를 불러오긴 했지만, 지금 이거를 수동 오버클럭이랑 같이 쓰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정도면 위에 것도 줄여야겠다. 15, 19, 17, 11, 두 개씩만 더 빼고, 아니다, 그냥 120W를 확 낮춰버리면 그것도 방법인데, 그렇게 해야겠다. 이거를 낮춰버릴게요. 지금 이게 60 줘버리고, 여러분들은 커브 옵티마이저 건드리지 말고 쓰세요. 생각해보니까 사실 TM5가 올코어 부스트를 갈구는 건데, 그거에서 지금 57배수가 안 나온다고 제가. 지금 일단 전류 사용량 자체를 낮췄어요. 60W로. 그래서 지금 거의 수동 오버클럭 위주로 돌아가게끔 세팅이 될 거고요. 60W 이상 사용 환경에서.
왔다 갔다 하네. 이게 수동 오버클럭이 되면서 전압 사용량이 확 줄어들으니까 줄어들어서 다시 지금 PBO로 바뀌었다가 수동 오버로 갔다가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한계가 보이긴 하네요. 이것도 AOC도.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커브 옵티마이저로 안정화를 잡을 수 있으면 잡으라고 아까 했던 게 그 CCD 1개짜리 제품이요.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걸 커브 옵티마이저로 안정화를 다 해놓은 게, AOC 같은 경우는 이런 전환되는 수동 오버클럭에서 자동 오버클럭으로 전환되는, 이런 자동 부스트로 전환되는 시점에 취약점이 있어요. 그 시점에서 뭔가 안정적인 값을 초과한 경우에 아까처럼 뻗기도 하고, 그래서 손이 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세팅할 때. 주로 본인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핏하게 맞추시는 게 가장 좋고요. 예를 들어 게임을 한다. 그 게임이 몇 와트 정도 쓰냐, 그거를 파악을 해서 싱글 부스트 최대 성능을 뽑을 수 있도록 뭐 조치를 하는 게 좋고, 대부분 PBO 커브 옵티마이저 쓰지 않으시는 게 안정성에서 더 좋을 것 같아요. 점수가 좀 더 올라갔죠. 올라가기도 하더라고요. 그 낮은 부하량에서 오히려 더 높은 클럭이 터지기 때문에 점수가 조금 올라가기도 하더랍니다. 끄고 돌리면 좀 더 잘 나올까? 싱글 점수가 계속 싱글 클럭이 요동치는데, 이게 사용 코어를 계속 바꿔서 그래요. 한번 고정시켜 볼까요? 선호 코어 몇 번이지? 1번으로 할까? 좀 시니벤치 내가 조금 덜 나오네. 5번으로 바꿀까? 그냥 시네벤치 RE3을 그냥 코어 하나에서만 돌아가도록 한 겁니다.
57배수 나오죠. 커브 옵티마이저를 넣어서 좀 더 뽑아내긴 했는데, 일반 이게 싱글 부하라 그래도 이 시네벤치 RE3 정도의 부하량이 높아서 아까 지금 클럭이 아까 57까지 안 나왔던 걸 거고요. 일반적인 환경에서, 게이밍 환경에서는 그냥 커브 옵티마이저 값을 안 잡아도 충분히 될 겁니다. 이거를 안정화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 커브 옵티마이저 CCD 2개짜리 제품에서 커브 옵티마이저 안정화하는 건 좀 빡셉니다. 되게 라이트하게 줄 순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지금도 보면 올코어 한 10 정도 주면 될 것 같죠? 수치가 그 정도? 본인의 CPU 수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뭐 본인이 하는 게임이나 뭐 이런 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AOC라 좀 AOC가 그래도 보완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네. 이 스무스하게 넘어가진 않는 것 같네. 계속 수동 오버와 자동 오버클럭을 왔다 갔다 하네요. 이 백그라운드 쪽에서 뭔가가 전압이 팍팍 튀긴 하나 봅니다. 전압이 순간적으로 튀는 순간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트를 넉넉하게 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지금 살짝 튀는 것만으로도 지금 바뀌잖아요. 수동 자동 전환이. 네, 성능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이 와트 값을 아까 60 잡았는데 더 높이 줄수록 안정적일 것 같은데, 지금 안정성 때문에 제가 아예 꺼볼까요? 아무래도 제가 기획했던 싱글 부스트를 좀 더 늘리려고 했던 계획은 지금 시간 관계상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방송 1시간 반째인데 이제 출근해야 될 시간이 다가와서 아마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이거를 아니다. 그냥 순정으로 둘게요. disable 얘는 두고 얘는 disable 이렇게 세팅하고, 커브 옵티마이저 값을 풀어버리는 대신 이제 PBO 그 PPT, TDC, EDC 값을 마더보드에서 제공하는 최대 수준으로 풀어버리는 작업을 방금 한 거고요. 성능적 이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는 거니까. 그 대신 잠깐 전압값을 좀만 더 풀자. 커브 옵티마이저를 건드리게 되면 안정화를 봐야 되니까 그냥 커브 옵티마이저 쓰지 말고 그냥 PBO 리밋만 해제하고
그 상태에서 한 이 정도로 써보겠습니다. 뻗진 않겠지. 옵티마이저 값을 안 쓰면 장점이 안정화를 안 봐도 되죠. 자동 부스트 같은 경우 안정성이 높으니까. 이 지금 해보고 나서 좀 생각이 드는 게, 이 AOC 전환되는 이 와트 값 설정을 잘못하면 좀 성능 저하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 바꾸니까. 이거는 한번 실사용자분들께서 게이밍 환경에서 과연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몇 와트 정도 주는 게 핏한지는 이제 좀 찾아보시면 제가 방송 환경에서 그 정도 하기는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왔다 갔다 안 하죠. 왔다 갔다 안 하는 대신 57배속 안 터지네. 선호코어를 써서 그런지 제가 클락이 계속 요동치는데. 스톱. 다른 작업 해볼게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싱글을 좀만 더 터뜨리고 싶다는 욕심이 자꾸. 이건 PBO로 터지는 겁니다. 스샷 하나 따야지. 또 뭐 해볼까요 또? 7집? 아유, 많이 쓰네요. 팍팍 올라가네. 꽤 요동을 칩니다. 이게 지금 성능에 영향을 줄진 잘 모르겠어요. 영향을 주면 또 말이 달라지는데.
7집 돌린 다른 벤치가 있을까? 일단 잠깐만 다시 한번 돌리고. 7집 돌린 다른 벤치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점수를 뭘 봐야 되나? 하나 스크린 떠놓고 순정 상태에서 한번 돌려볼게요. 이게 압축하는 거, 압축 푸는 건가? 제가 벤치 결과를 보고 있는데 순정 상태보다 조금 높은데 큰 차이 안 나네요. 지금부터는 이거저거 돌려보고 있는 상태라서 뭐 기능적인 부분, 방법적인 부분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영상은 지금 뭐 AOC랑 AOC 아닌 상태랑 이거저거 돌려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하고 지금 AOC를 한번 끄고 돌려봐야겠다. 디세이블. 공랭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보고 있는 제가 K사존에 이번에 라이젠 젠4 그 벤치 결과를 보고 있는데 거기는 수냉 쿨러죠. 별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공냉 쿨러로 수냉 쿨러 나왔던 점수보다 지금 더 나왔으니 멀티 작업이라 그런지 AOC를 끄니까 더 잘 나오네요. 멀티 작업에서 AOC가 항상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예, 아까보다 잘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걸 보는 것 같더라고. 예, 압축 중 결과, 압축 풀 때 결과. 얘가 아마 평균치를 보는 것 같고, 예, 여러 번 돌리면서 평균치를 보는 것 같고, 요거네요, 요거 이렇게 세 개 값. 이거 아까 돌렸던 거랑 비교해 볼게요. 음, 이쪽에 붙이는 게 낫겠구나. 요거랑 요거 보시면 됩니다. 아, 아까 돌린 게 점수가 더 높네요. 163.819, 162.921. AOC가 더 낫다라는 건데, 164.381, 414.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아까 7집 점수는 제가 순정 상태에서도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국내 환경이다 보니까 또 점수 잘 나오네. 네이밍을 잘못했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초기화 했어요. 이 순정 상태에서 한번 7집이 몇 점이나 나오는지 한번 돌려볼 겁니다. 과연 몇 점 정도 나올 것인지. 아마 온도는 지금 거의 95도 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쿨러 돌아가는 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지금 K사존 벤치 점수보다 조금 낮아요. 압축 중은 오히려 더 높네. K사존 벤치 점수는 162.2, 그 다음에 260.4 그렇게 됩니다. 요점 토탈 점수는 안 나오네요. K사존 벤치는. 일단 얘도 스크린샷. 짜잔. 지금 그림판에 열린 게 AOC 환경에서 7집 돌린 거고요. 163.819 나왔는데 순정 상태에서 162.678. 그 다음에 AOC에서 압축 풀 때는 164.381. 순정 상태에선 258.273. 꽤 차이가 나네요. 한 6포인트 정도. 6포인트면 한 2%? 성능 차이가 그렇게 높진 않네. 아무튼 온도를 잡았다는 거에 의의를 두기로 했습니다. 순정 상태에서 아마 90 몇 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까? 생각보다 온도가 안 높네요. 그래서 성능차가 별로 안 났구나. 코어를 충분히 갈구지 않나 보네. 뭔가 제한에 걸린 게 아무것도 없죠. 7집은 성능을 충분히 다 안 쓰는군요. 7950X의 성능을. 그러네. 그러면 이거는 좀 적절치 못하겠다. 또 다른 벤치 없나? 요거 한번 돌려볼까? 근데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는 사실 성능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뭘 켜놓고 돌려야 되나? 로그인 해야 되네. 이건 다음에 돌려보겠습니다. 그냥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지금 7시가 됐어요. 실제 시간 7시가 됐습니다. 영상 한 2시간 조금 못되게 찍었는데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길다 보니까 저희 와이프가 뭐 좀 들어보고 피드백 하기로는 한 1.5배수 정도로 듣기 좋대요. 예. 1.5배수 권장하고요. 예. 아무튼 이 영상은 K사전에도 올라갈 겁니다. 제가 허락을 받아놨어요. 이 영상 허락을 받은 게 아니라 영리 목적이 아닌 희귀성 정보 공유의 영상에 대해서 본문 내용이 너무 영상 위주가 아니면 그러니까 본문 내용을 좀 써달라는 소리죠. 영상 위주가 아니면 올려도 된다라고 허락을 받아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K사전에도 링크가 올라갈 겁니다. 아무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AOC 관련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클럭 전압이 튀는 현상 때문에, 전압이 톡톡 튀는 현상 때문에 뭔가 계속
상황이 전환되면서 발생할 성능 저하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 특히 게이밍 환경에서 1% 로우 쪽을 한번 게임 벤치 좀 돌리시는 분들은 1% 로우 성능이 혹시 하락하진 않는지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1% 로우가 하락한다 그러면 정말 어렵더라도 커브 옵티마이저 해야 됩니다. 커브 옵티마이저 별로 엄청 쉽지 않은데, 예. CCD 두 개짜리 제품은 쉽지 않은데 CCD 한 개짜리 제품은 커브 옵티마이저 할만해요. 굳이 AOC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단점을 안고서 AOC 할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공랭도 사용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공랭도 사용 가능하다는 결론 내리면서 영상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